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시행 고2 6월 학력평가 국어 화법 지문 1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문은 바로 발표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문 1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더위를 식혔을까요? 라고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중이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대답을 들으며 발표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채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여름 필수품이었던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부채에 관해서 역사, 종류, 예술 및 현대적 계승의 순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의 도입부분에서 발표자는 발표의 순서 및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발표 내용으로 어떠한 것을 할지 이야기하면서 자료 1을 보여줍니다. 네, 이것은 바로 시각자료, 즉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또한 관심과 집중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은 기원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창원 다오리 고분의 부채 자료 유물로 가장 이른 시기의 부채 관련 유물입니다. 라고 시기는 바로 기원전의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의 특성은 바로 시대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원전, 두 번째는 고려시대, 세 번째는 조선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에는 중국 사람들이 고려의 부채를 서로 얻고자 할 정도로 부채 만드는 기술이 크게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송나라 서경의 선화봉사 고려도공이라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려시대를 지나서 이후 조선시대에서는 공조나 지방 감령에 장인을 두고서는 부채를 만들기도 했으며 부채의 형태와 소재가 더욱 다양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부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산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각 자료를 제시하네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 아까 보니까 부채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있었죠.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부채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둥글 부채와 접부채로 나뉩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바로 부채 종류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둥글 부채는 말 그대로 둥근 형태를 띠는데 태극 모양을 넣은 태극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둥근 부채가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접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인데 네, 개념이 나오고요. 대껍질로 부채살을 만들고 종이를 붙여 만든 합죽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접부채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채에는 예술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발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오칠을 하거나 자개를 붙인 화려한 예부채들인데 부채 자료 등에 섬세한 문양까지 넣어 그 자체로 하나의 공예 작품이었다고 그 예술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보시는 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과 그림을 담은 부채인데요. 난초 그림과 글씨의 조화가 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처럼 운치 있는 그림과 글을 담았기 때문에 부채를 가지고 다니는 미술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가지고 다니는 미술관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발표 순서는 바로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부채의 현대적 계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었죠.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즉 요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현대로 홍보 부채, 펜시 부채입니다. 오늘날의 부채들은 이렇게 실용성과 상업성이 강조됩니다. 라고 현대에 계승된 부채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또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부채의 예술성에 주목하여서 부채를 전통 공예품으로 특화하여 계승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고 현대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올 여름에는 부채를 가까이에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의 방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부채를 가까이 한다면 냉방병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장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성을 함께 본다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으며 바로 청중과 상호작용하며 발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매체 자료인 시각 자료를 계속해서 활용함으로 청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입 부분에는 발표의 전체적인 궤관을 안내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언어 문제 함께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A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잊혀진 계절과 잊힌 계절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묻자 선생님은 잊혀지는 피동 표현을 2번 겹쳐 쓴 이중 피동 표현이야 라고 하시면서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와 아오지다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 라고 하시며 잊혀진의 경우 기본형 있다에 어근 이제 피동 전미사 히만 붙어도 피동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지만 어지다까지 불필요하게 붙여 쓰고 있다라고 이중 피동의 예시를 이와 같이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중 피동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이 항아리에 담겨졌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담겨졌다는 기본형 담다에 피동 전미사 기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표현입니다. 네, 이것 또한 맞고요. 그 소식이 믿겨지지 않았다를 보시면 기본형 믿다에 피동 전미사 기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적절한 것이겠죠. 그 다음 3번 문이 저절로 열려졌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열려졌다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기본형 동사 열다에 피동 전미사 리와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적절합니다. 먼지가
쌓여지는 것을 보고 청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쌓여지는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기본형 사타의 피동전미사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바로 잡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것은 기본형 잡다라는 동사의 피동전미사 히와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어시 붙어서 이렇게 잡혔다라고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변형 문제가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